참고로 저희 이번 방송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퇴직금이나 뭐 이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진짜 꿀팁이네요. 일본 꿀팁은 꿀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사실 끝까지 들으셔야 꿀팁을 유퀴즈에서 그런 거 가져가실 가르쳐주진 수 있어요. 않잖아요. 맞아요. 유퀴즈 들어봤죠 뭐. 지금 보통 근데 근로기준법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이제 말씀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서 안 썼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정말 간단하게 아주 짧게 일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약간 귀찮은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효승 변호사님께서 아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연구 네. 결과를 아니, 저는 연구는 안 했었어요. 연구는 안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써야 돼요. 지금 박정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을 명확히 포함시킨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두로만 해도 원래는 계약이 체결이 되죠. 이제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은 돼요. 성립은 되는데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둘 사이에 계약서를 써라라는 의무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를 이렇게 교부하지 않으면, 교부한다는 게 제가 계약서를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네. 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아니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 얘기를 다 쫙 하고 채팅방을 딱 봤더니 김종훈 테니스 도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럴 거야? 이게 지금 사담을 나누고 계세요. 지금. 또 아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채팅창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로법은 상천으로 고고. 근로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천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박정원 변호사님 어제도 고용노동청 갔다 오셨다고. 네,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 문제 조금 때문에 더 가신 거 잘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제가 마침 그 조사도 다녀왔고 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근로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이게 나 스스로를 좀 얼가매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서류로 된 걸 이제 가장 일차적인 증거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오히려 이제 자세하게 쓰면은 실제 이제 이제 근로 현장에서 뭐 근로계약서 달리 이루어졌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이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실무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그 자영업자 또는 뭐 사용주 입장에서 좀 자세히 쓰는 것도 오히려 분쟁 예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라는 이제 또 큰 테마가 있는데 이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통상임금이 뭐냐 좀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연구를 마친 권상욱 이제 박사님? 박사님은 좀 아닌가요? 변호사님께서 통상임금 박사.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일체금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목을 뭐 형식을 불문하고 이제 금품 일체를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임금 중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이제 그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정 수당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시간의 근로수당, 그러니까 오늘같이 연장 근무를 했다든지 야간 근무를 했다든지 또 휴일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차 미사용 수당의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의 근로수당이라든지 또 연차 미사용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이 이제 최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정성, 뭐 일률성 뭐 이런 근거로 많이 이제 통상임금으로 끌어오고 있는 추세죠. 그냥 많은 수당들을.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뭐 어떤 기자재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장 안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실 그건 제가 뭘 잘못한 거니까 배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그 너한테 줄 임금에서 이거 까고 그러니까 상계하고 나머지만 줄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제 어떤 조항이 있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이제 명확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되고 물건이 아니라 통화로 지급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임금 채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주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임금은 전액 지급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현금으로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이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이제 분쟁이 있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임금은 지급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제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별도로 청구를 해서 이제 다퉈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옛날에 이런 문제를 좀 겪으신 거예요? 은근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 11시 넘으니까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펜 부러뜨리시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임금은 좀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예. 우리 월급은 소중해. 휴게 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된 이제 연구를 일일이 소개를 네네. 전부 다 오늘, 연구. 오늘은 저희 이제 청천연구원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마친 김지선 변호사님께서 연구 도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지선 선생님 요거 지금 엄지손가락에 하고 계신 거 한번 엄지 말씀해 이거 주시면 그럼 뭔가 모르시겠는데? 생각해보면 못해요. 제가 지금 오른손 엄지에 끼고 있는 이거는요 골무고요. 골무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저희 그 기록 같은 거 이렇게 소송 서류나 이렇게 넘길 때 이걸 맞아요. 끼고 하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끼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방송할 때도 끼고 있고. 끼고 주무세요? 저한테 펜과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출장 시간도 이제 근로 시간에 이제 포함되는지 이제 그게 52시간 관련해서 이제 출장은 보통 뭐 1박 2일 가고 이러면은 뭐 24시간은 기본으로 넘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그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 구분에 관련된 논의도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 시간에 안 들어간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 근로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휴게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뭐 이름을 사용자가 뭐 휴게 시간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휴게 시간에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휴게 시간과 이제 근로 시간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이제 근로 시간이 뭐냐, 근로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로 시간은 사용자가 작업을 위해서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로자가 대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면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가령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가 사전에 이제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젠지 알고, 그리고 그 휴게 시간이 되면은 완전히 사용자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이탈해서 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뭐 가령 뭐 점심 시간 같은 게 그런 거고요. 사용자의 뭐 통제를 받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시간은 이제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해고 사직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하신 김에 간단하게 좀 더. 해고는 이제 한마디로 사용자가 이제 당신이랑은 일 못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절차적으로나 사유적으로나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이제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내가 너를 왜 해고하는지를 통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30일 전에 이제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30일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30일 기간 동안은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명목에 이제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사직은 말 그대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사의를 적은
그거를 우리가 사직서 늘 이제 품에 안고 다니는 사직서를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네, 노동자가 아니 근로자가 예, 이제 사업주에게 제출을 너 하고 해보야 예, 이러면 그리고 사업주가 그걸 수리하는 형태. 그래서 쌍방이 말하자면 고용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예, 그건 합의해서 하는 이제 거죠. 그거는 30일 전에 할 필요는 없는 네, 거죠. 그거는 그냥 그냥 거죠. 네. 네, 네, 네. 사실 뭐 사직서 안 내고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가요? 그리고 뭐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끝에 이제 사직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인데요. 사직의 일종인데 앞에 권고가 붙어 있는 거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를 하는 거가 권고사직이고 보통은 그 권고사직으로 인한 어떠한 페이버를 주죠 회사가 보통 어떤 그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제 일시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직하는 게 어때? 너무 나긋나긋한 말씀.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직하는 게 어때?